쉽게 선보이는 오디오 왓더 뉴스. 이제 운전, 산책, 달리기, 집안일, 피트니스 등 일상 활동을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를 귀로 들어보세요. 오디오 왓더 뉴스가 함께합니다.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애쉬번에 위치한 IT 대기업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폭파하려는 음모가 적발됐습니다. FBI 본부는 텍사스 포트워스 지부 등과 공동으로 함정 단속을 벌인 끝에 세스 에론 펜들레이를 건물 폭파 음모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텍사스 북부 지역 연방검찰청이 용의자를 곧 기소할 예정입니다. 용의자는 FBI 함정단속 요원에게 폭발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라크 샤라이 텍사스 북부 지역 연방검찰청 청장 대리는 여러 시민들이 용의자의 수상한 행동을 제보함으로써 수많은 테크놀로지 근로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수사는 애초 한 시민의 제보 전화로부터 시작됐는데요. FBI는 지난 1월 8일 민병대 그룹의 포럼 사이트인 myMilitia.com에 수상한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이오서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인물이 작은 실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유저가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죽음이라고 답했습니다. FBI는 곧바로 용의자의 아이디로 접근해 사실 여부를 탐지했고 용의자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에 참여했던 사실을 자랑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AR-15 소총을 구입해 워싱턴 DC로 가서 총은 차 안에 두고 시위에 참여했고 연방의사당 빌딩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깨진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SNS 시그널을 통해 FBI 함정 단속 요원에게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공격할 목적으로 C4 플라스틱 폭탄을 구한다면서 AWS의 데이터 센터만 폭파시키면 인터넷의 70% 이상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3월 31일 함정 단속 요원은 폭탄 공급업자로 변장해 용의자와 만났습니다. 대화 녹음 동영상에 의하면 용의자는 AWS가 FBI와 CIA 등 각종 연방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공격한다면서 현재 미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소수의 좌파 정치인을 무너뜨릴 의도로 데이터 센터 폭파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함정 단속요원은 4월 8일 용의자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기폭장치에 결함이 있는 폭발물을 건네면서 폭발물 설치 방법과 기폭장치 점화 방법 등을 가르쳐줬습니다. 요원이 용의자와 헤어지려는 순간 FBI 체포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용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상하원 의회가 오락용 마리화나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에서 16번째, 남부 최초의 마리화나 합법화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안 내용이 매우 복잡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면 합법입니다. 하지만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 이상 1파운드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25의 민사 범칙금 티켓이 부과됩니다. 1파운드 이상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기소돼 1년에서 10년형의 징역,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1세 미만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면 25달러 벌금과 약물 중독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마리화나는 허가받은 소매업소에서만 구매해야 하고 암시장 거래를 불법화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여러 시행령을 정비하더라도 오는 2024년부터나 마리화나 소매업소가 본격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4년 이전에는 금전 거래에 의한 매매는 금지하지만 21세 이상 성인에게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선물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 선물 증정, 거래 등은 모두 불법이고 첫 번째 적발 시 벌금 25달러, 두 번째 적발 시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세 번째 적발 시 4급 경범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초중 고교 내에서 흡연 등을 하면 2급 경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마리화나 법률은 알코올 음주운전 법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차량 내에 개봉된 술병이 발견될 경우 음주 행위로 간주하듯이 허가받은 소매업소에서 구입한 마리화나 봉지가 개봉된 상태로 적발되면 마리화나 운전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2024년까지는 합법적인 구매 루트가 없기 때문에 모든 마리화나는 개봉 여부를 떠나 트렁크에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법안의 쟁점과 허점을 감안하면 2024년까지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가 경작뿐입니다. 선물 또한 선물 제공자의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가구당 4포기의 마리화나 재배가 가능합니다. 마리화나 경작은 공공도로 등에서 볼 수 없는 은밀한 장소여야 합니다. 재배하는 각각의 마리화나마다 재배자 이름, 운전면허증 번호, 이용 목적 등을 적시한 태그를 달아야 합니다. 5포기부터 10포기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250달러, 50포기 이상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중범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마리화나 액기스를 추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씨앗을 구입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규정하지 않아 법안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마리화나 한 포기가 6온스 이상의 마리화나를 생산하기 때문에 합법 소지 가능량인 1온스를 초과 소지 혐의로 적용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증상 발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상당한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작년 12월 이후 실제 접종 단계에서 백신을 맞은 3,950명의 의료 인력, 응급구조대원, 기타 필수업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의 감염 예방 효과가 90%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임상실험에서는 증상 발현 예방 효과가 94%였는데 이번 조사에는 감염 예방 효과 또한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증 발전 예방 효과는 임상실험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국책연구소가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화이자 2차 백신을 완료한 후 7일 이상 경과한 접종자의 코로나 증상 발현 예방 효과가 9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중증 발현 예방 효과는 9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이스라엘에서 대유행이던 시기에 실시된 것으로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셈입니다. 한편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의 보고서에 의하면 화이자 백신을 1회만 접종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지속 기간이 최소 6개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티에 위치한 록펠러 대학 연구진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기억 B세포가 최소 6개월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 B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어떻게 항체를 만드는지 기억해내고 결국 항체를 만들어 저항하게 만드는 세포인데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몸속에 항체가 조기에 소멸하더라도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속기간이 최소 6개월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항체 지속기간에 대한 연구는 차츰 많은 데이터 자료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대학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감염자 항체는 감염 후 9개월까지 지속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모두 9,500명의 혈액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의 7%가 감염됐다 회복됐는데 이 중 80%는 무증상 감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염자 중에서 항체가 있는 경우는 40%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2대학, 5대학이 코로나 완치자 58명의 혈청을 조사한 결과 감염 후 9개월 이상 경과한 완치자는 다시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감염자와 백신 접종자의 항체 지속 기간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항체 지속 기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백신 접종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완결된 보고서가 나오기는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각종 법안이 통과되고 상정되는 사태가 지속되자 대기업이 이들 캠페인에 대한 기부 금지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소수당 대표는 기업은 정치에 손을 떼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재자 투표 신청 기간 단축, 신분증명 절차 강화, 투표를 위해 줄선 유권자들에게 식음료 제공 금지 등의 규정을 넣은 선거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전국 46개 주에서 공화당 주도로 우편 투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유색인종, 저소득층 등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예정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경기를 보이콧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소수당 대표를 겨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기존 공화당 주류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이 여전히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돕지 않은 공화당 주요 인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행사에서 매코넬 대표가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힐란히 비난하면서 멍청한 X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매코넬 대표의 아내 일레인 차오를 언급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매코넬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로 4년 내내 함께했지만 의사당 난입 사건을 계기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매코넬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직후 트럼프가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공격했고 트럼프는 이에 공화당이 매코넬과 함께한다면 다시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매코넬의 기싸움이 결국 공화당 분열을 불러올 것이며 트럼프는 이를 노리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경제를 조기에 오픈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은 아직 팬데믹의 코너를 돌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다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지금 변곡점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아직 무수히 많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눈에 띄는 근본적인 발전이 없다면 현재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오디오 왓더 뉴스, 지금까지 4월 12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주요 기사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뉴스 레이디였습니다.